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라는 과목을 가지고 진행할 김종환입니다. 이 과목은 명심보감, 논어, 천자문, 계몽편, 고사성어 등을 가지고 중요한 어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또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되풀이해서 풀이하기에 아마 듣기에는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학생이 없는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과목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개성편, 거기에서 첫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명자는 밝을 명이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허신의 설문해자, 후한시대 때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을 지은 허신 선생은 이 명자를 창문에 달빛이 비치니까 밝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에 달빛이 비쳐도 밝다 하는 이 창문을 나릴로 고쳐서 줄여서 이렇게 했고 다롤은 그대로 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그대로 창문에 달빛이 비치니까 밝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다, 둘 다 빛을 내는 것이니까 밝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 자 이것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전통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비밀을 제가 찾았습니다. 뭐냐? 여기서 여자는 이겁니다. 여자 여자가 이래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자 여자가 저 꼭지가 두 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어미모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여자 여자가 원래 어미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면 저 꼭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여자가 있는데 어미모자에 여자가 있는데 아들이 입으로는 어머니의 저 꼭지를 빨고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손으로는 한쪽 저 꼭지를 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여자 그것만 나타나고 저 꼭지는 안 나타나는 그 상태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풀이가 틀리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뜻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자는 마음을, 심장, 짐승이나 사람의 심장을 본떠서 만든 성형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자는 보배 보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갓을 닮았다고 해서 부수 이름은 간머리입니다. 간머리라고 하는 부수 이름인데 이것은 진면이라고 알아둬야지 한자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면. 이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면서 나라라는 뜻도 있고 가정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요거와 여기에서 한 획이 빠진 요것은 민간머리라고 합니다. 점이 없으니까 민들이하다 해서 민간머리, 소매가 없으니까 민소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뜻은 덮을 멱입니다. 한자를 잘 이해하려면 이 덮을 멱이라는 것을 민간머리를 보고 알 수 있어야지 한자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덮는 것이 조금 두터우면 두 겹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덮을맥입니다.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는 이것은 모자모자가 됩니다. 모자모, 덮을모. 이거는 한 겹으로 된 것, 두 겹으로 된 것, 세 겹으로 된 모자다. 그래서 요 밑에 눈이 들어갑니다. 눈이 들어가면 이것이 모자모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즉 모자란 것은 눈 위에 덮어 쓰는 것이다. 그렇죠. 눈 위에 덮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모자는 수건으로 만든다, 천으로 만든다 해서 뒤에 모자모자는 여기에서 수건건을 붙여서 모자모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 모자다. 그래서 자가 붙는 것은 이것은 이게 모자인데 아들 자자가 붙느냐? 이것은 모자를 명사로 만드는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사형 어미. 그래서 간머리에서 민간머리, 간머리는 진면의 뜻이다. 민간머리는 덮을 멱의 뜻이다. 이 민간머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다 모자의 뜻이다. 또 천으로 덮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임금왕자, 이것은 구수록의 뜻입니다. 구수록이 임금왕으로 변한 것입니다. 임금이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임금이 좋아하는 것이 구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옆에 다른 데 드러내지 않고 딱 감춰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또 구수록이 변의 위치에서 부수가 될 때는 전부 다 구수록에서 점이 빠지고 임금왕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칠이가 되죠. 이칠이. 그래서 이것을 풀이할 때 옥에 생겨난 옥에 생겨난 결이다. 옥의 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의 결에는 이치가 있다. 또 옥의 결처럼 그 이치대로 가르쳐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칠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배 보자에서 임금왕자인데 이것은 구수록인데 점이 빠지는데 요 자는 구수록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장군부라고 합니다. 부수 이름으로는 장군부. 장군이라는 것은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서 사용하던 똥장구이를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에서 그걸 퍼가지고 똥을 장구이에 퍼서 들판에 가서 거름을 주는 그런 도구로 하는 장군인데 이것을 뜻이 확대되어 가지고 도자기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자기다. 그리고 밑에 있는 조개패가 있습니다. 이 조개패는 조개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조개가 옛날에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물이다, 감 나가는 것이다, 라는 돈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보다는 집안이나 집이나 나라의 안에서 보호하는 쌓아두고 있는 구슬, 도자기, 폐물 이런 것이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복잡하기 때문에 약자를 쓰는데 약자를 쓰면 딱 한자로 밑에 구수록자를 그대로 다 씁니다. 이것이 보배보자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울감이라고 합니다. 거울은 뭐로 만들었느냐?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감자에는 세금자가 왼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감독할 감이라고 합니다. 감독한다. 즉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감독한다. 감시한다. 되돌아본다. 반성한다. 하는 그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풀어보면 이것은 신하 신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래 사람의 눈을 이렇게 신하 신자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대죽자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 자, 눈으로 본다. 물 밑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그 속에 밑에 있는 것은 안 보이니까 대나무 한쪽을 가지고 저어서 확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감, 감독할 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가 거울이지만은 누구를 감독하느냐?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을 감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장 추적 선생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은 명나라 초기에 범립본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장 추적 고려 말에 노장 추적의 집안에서 후손들이 판본도 만들고 목각본도 만들고 또 뒤에 더 추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심보감은 노장 추적 선생이 만들었다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또 그리고 뒤에 덧붙인 것이 또 나타나고 또 명심보감은 이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노장 추적 선생이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또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히는 보배 같은 거울이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 같은 글들이 많이 수록된 책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은 아주 조선 시기 쭉 계속해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을 밝힌다. 이 책을 보면 마음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읽히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명심보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개선편입니다. 명심보감은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추적 선생의 후손들이 5편을 더 넣어가지고 25편으로 보통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20편, 나머지 5편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전기, 인물담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더 추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5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편이 개선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글자겠습니까? 이을 개자입니다. 이것은 실사변, 실사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것은 한 글자만 가지면 가늠실명이라고 합니다. 실사가 되려면 이것이 두 자가 있어야지 실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자는 실사의 약자다, 또는 우리가 그냥 막 실사로 통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작을 요자입니다. 끊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끊어져서 감추어져 있는 이 시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져 있는 그런 실뭉치를 크게 잇는다. 그래서 이을계자, 연결한다 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착할선입니다. 착할선은 잘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아주 사람이 순수하다,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글자는 원래 양양자 옆에 말씀은 이렇게 된 것이 착할선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옛날 글자인데 복잡하니까 이것을 줄여요. 말씀은 두 개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은 요것은 말씀은 두 개를 줄인 약자다. 이렇게 봐도 되고, 말씀은 자 하나를 줄여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할선이라는 것은 양이 말하는 것인데, 이 좋다, 양이 맴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옛사람들은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할선인데, 이것이 요 부분을 말씀원이라고 풀이해 놓은 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 혼자 이것을 찾아가지고 소개한 겁니다. 이보다 더 옛날 글자는 어떤 글자가 있느냐? 말씀원자가 밑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착할선자의 더 오래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호는 말씀원을 1개, 2개, 3개까지 줄여놓은 그 말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제가 어거지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기쁠 희자라고 다 아실 겁니다. 기쁘다 이겁니다. 왜 기쁘냐? 요걸 그냥 풀어보면 길할 길자죠. 선비의 말은 길하다. 선비가 하는 말은 길하다, 좋다 아닙니까? 요 밑에 것이 말씀원의 약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길한 말이니까 기쁘리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말씀원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대구에서 청도 가는 데 보면 가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창이라는 곳은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말씀원자가 요거 있으니까. 근데 요것을 음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원을 앞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아름다울까.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길한 말이다. 길한 말에 힘쓰면 아름다워진다 하는 뜻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엮을 편자, 책 편자입니다. 책 편자는 옛날에 책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다 목간이나 죽간으로 만들었죠. 목간이나 죽간에다가 글을 새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란 것은 대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지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포. 우리나라에서는 부수 명칭을 이걸 지게문호자다, 지게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골에서 옛날에 지고 다니는 지게를 닮아서 지게호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게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지게문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은데, 지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방하고 부엌 사이에 나 있는 조그마한 문을 지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게문호, 집이라는 뜻도 있고 지게문이라는 뜻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것은 다른 글자하고 결합될 때 나타나기는 나는데 이것은 원래 지금 책자의 정자입니다. 오편을 찾으면 이것을 책이라고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것을 책자의 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오편에서 이것을 정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자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정자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칠 때는 이걸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란 것은 뭐냐? 옛날에 목간과 죽간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여기에 이제 목간 죽간에 글을 쓰고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가죽끈으로 이것을 엮어 놓은 것이 바로 책이 됩니다.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둘만 가지고 이렇게 책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개 정도를 가지고 상징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이란 것은 뭐냐? 책 편자인데 가죽으로 대나무로 만들었다. 집안에 둔다. 집안에 두는 책이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명심보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개선편이라는 거죠. 옛사람들의 좋은 말씀을 이어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라. 옛사람의 좋은 말씀을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개선편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에서 명심보감과 개선편의 글자 7자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선편 제일 첫째 단락으로 나오는 자왈, 천보지 이복하고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이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